이 시간에는 게스트분이 있으세요. 어떤 얘기 해주실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매일 운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비타민 같은 그런 알약들을 챙겨 먹을 수도 있겠고 또 고민을 해봤는데 하루 3끼를 굉장히 건강하게 먹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밥상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 원전 오염수 때문에 해산물 먹는 것도 걱정이 되고 좀 생선하면 괜히 꺼려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또 우리 밥상에 올라온 음식들의 출처는 도대체 어딘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막 늘어나게 되면서 밥상의 안전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 때는 건강한 밥상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에서 지난 5월 GMO 표시 현황 실태를 또 조사,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GMO가 뭔지, 왜 이런 조사를 하게 되고 또 발표도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게스트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호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실련이라고 하면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네,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젊으시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괜히 이런 걸 젊다는 방송 중에, 네. GMO에 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 경실련이 어떤 곳인지 소비자정의센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경실련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80년대 후반에 시민들이 중심으로 좀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결성된 아주 중립적인 시민단체고요. 네. 저희 소비자정의센터는 그런 경실련에서 이제 소비자 이슈가 워낙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좀 일을 명확하게 하고 그런 단체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 같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체가 네.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 운동을 좀 활성화시키고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창립한 소비자 단체입니다. 네, 소비자 단체. 좀 믿음직하네요. 저도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 네, 믿어주시면 더 열심히 해야죠. GMO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던데 GMO가 도대체 뭐죠? 되게 생소하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GMO는 우선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한국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국말로 해주시면 좋죠. 네. 한국말도 근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유전자 조작 생물체 혹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고 하는데 네. 정식 명칭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입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이러니까 근데 내용 이해는 확실히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옥수수나 대두가 네. 농약에 죽지 않거나 혹은 이런 추위, 냉해에 강하거나 이런 특정 성질을 갖도록 그 유전자를 재조합한 기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변형시킨 하나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같은 그런 생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의 것 그대로를 두지 않고 좀 더 추위에 잘 견디게 네. 혹은 좀 더 생산물 수확을 많이 할 수 네. 있게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구나. 네, 정확합니다. 네. 정확한가요? 네. 그게 지금 식량 안보 문제에서 식량 위기다, 네. 인구가 많아지고 식량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안으로 왜냐하면 농약을 뿌려도 죽지 않고 네.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대안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대안식품 같은 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식량 부족 상황에서. 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GMO가 뭔지 좀 이해가 됐네요. 네. 유전자 변형 생물체고요. 네. GMO 표시 현황 실태 조사를 네. 어떻게 해서 그냥 하게 된 거세요? 우선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GMO 표시제도가 네. 너무 엉망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표시제도가 있는데요. 네. 그게 그 표시제도 때문에 어떠한 상품에도 GMO 표시가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이상한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말고도 다른 시민단체들과 또 시민단체들 연대체가 계속해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고자 저희가 이제 좀 이슈화도 시키고 정확한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GMO 식품 같은 거는 네. GMO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네.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됐고 네. 경각심을 일으키고 좀 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GMO를 그러니까 식품 표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니까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서 선택적으로 구입을 하라는 의미에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네. 당연히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소비자가 알고 먹어야 된다. 알고 섭취해야 된다. 알 권리. 네, 알 권리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왜 알아야 하냐라고 돌아간다면은 네. 뭐 지금 90년대 이미 상업화가 돼서 네.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이미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네. 아주 미량의 식품 첨가물 형태로 다 들어가서 현재 우리네 식탁에 한 80%는 GMO가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상업화가 돼서 다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20년이 넘게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유럽의 어떤 교수님들은 프랑스에서 작년에 나온 건데 네. 인체 유해하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GMO가요? 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왠지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표시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표시를 안 하는데 단속을 안 하는 거지? 그게 뭐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네. 네, 식품위생법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뭐 더 돌아가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도 있고 네. 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조항에 저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법령 만들어 놓으면은 시행령으로 몇 개 없애버리고 시행 규칙으로 몇 개 없애버리고 네. 뭐 관련 부처의 뭐 고시나 기준으로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막 이런 식인데 네. GMO 표시제도도 식품위생법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예외 사항으로 제외가 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품에 표시가 안 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게요. GMO 변형 식품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다. 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먹어서 네, 맞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네. 먹을 테고 아니면은 다른 음식들을 먹을 텐데 전혀 정말 알아야 하는데도 표시가 돼 있지 않군요. 네, 맞습니다. 조사 대상 같은 거는 어느 정도였어요? 조사를 하셨으니까 대상이 있었을 텐데. 네. 저희가 5월 달에 지금 첫 번째 저희가 그 뒤로도 지금 계속 실태 조사를 했는데 네. 5월 달 지금 이게 가장 저희가 많이 하고 많이 이슈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제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전문적인 거라 어렵잖아요. 맞아요. GMO라고 하면 다 모르시다시피. 네. 그래서 정말 쉽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자, 두부, 네. 두유를 선정을 해서 다들 많이 드시는 거네요. 네, 뭐 제품 이름을 말하면 더 깜짝 놀라게 되지만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약 한 135개 시중에서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135개 제품을 네, 옥수수와 대두가 포함된 네. 1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네. 뭐 저희가 뭐 어떠한 상품이 뭐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비치된 순서대로 전부 다 실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객관적이고 뭐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은 조사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조사 결과가 궁금하니까 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우선 뭐 업체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과자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아시겠지만 뭐 농심, 롯데제과, 뭐 빙그레, 오리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두부는 CJ 제일제당, 대상 FNF, 네. 그다음에 두유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뭐 정식품, 배지밀이죠. 네네네. 삼육식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제품에는 뭐 수입산 옥수수 혹은 수입산 대두가 포함된 제품들이고요. 네. 뭐 전부 다 우선 결과만 딱 말씀드리면 어떠한 제품에도 GMO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150 몇 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선 135개. 135개. 네. 그 제품에 GMO 표시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네. GMO를 안 썼을 거 아니냐라고 반문이 옵니다. 항상 네. 저희가 예전에 발표했을 때 그렇게 왔는데, 근데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국내의 식품 자급률이 정말 낮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는 국내 식품 자급률이 0.8%밖에 안 되고요. 네. 대두는 6.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두를 한 해에 우리가 116만 톤 정도 수입을 하는데요.
그중에 GMO가 76%입니다. 88만 톤 정도를 GMO 대두를 수입하고 있는 거고 네. 옥수수는 211만 톤 정도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 한 49%, 약 103만 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수입이 돼서 네. 뭐 과자, 두유, 두부 다 사용이 되는데 표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좀 심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가 댓글 봤는데 콩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 된장, 고추장, 간장, 두부, GMO 식품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해당 업체에 소명도 하고 네. 해봤는데 물론 안 쓰는 제품도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식품업체를 너무 믿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믿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저희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너무 민감한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두부, 두유 네. 이런 것들은 매일 거의 먹고 그쵸. 모든 음식에 대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최대한 GMO를 안 쓰려고 그러니까 GMO가 아닌 제품들을 수입을 하고 네. 뭐 국내 식품을 얼마 되지 않는 생산되는 국내 제품을 사용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로 막기에는 이미 한계가 온 거죠. 왜냐하면 국내 생산량을 총 합쳐도요. 네네. 대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존재하는 대두 10개 중에 네. 7개는 GMO입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2개 중에 1개는 무조건 GMO입니다.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먹는 옥수수도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저희가 한 마트를 대상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135개였지만 훨씬 더 많은 제품들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심각한 지금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잠깐만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 짚일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댓글을 봤더니 건강중요님께서 궁금요. 그럼 법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대기업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안 받는다면? 짜증나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게 모순인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대기업인데 법에서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재를 받을 게 없습니다. 표시를 하지 말라라고 네. 되어 있나 봐요? 표시하라고 만든 법이 네. 정작 표시를 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되게 모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저희 지금 모든 식품을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청에서 초로 승격이 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GMO 표시 기준을 항상 고시로 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네. 식품위생법이 여기에 위임을 해서 모든 표시 방법을 다 담고 있는 표시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표시 대상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한 가지 이상 사용한 식품. 네. 여기 주요 원재료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식품 첨가물 중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 제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이 두 가지 이 대상을 딱 명확하게 해놓은 건데 네. 이게 사실상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대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두를 착유를 해서 식용유를 다 만듭니다. 그러면은 네. 단백질이 남아있지도 않고 네. 전부 다 DNA가 다 파괴돼서 남아있질 않습니다. 표시 대상에서 자연적으로 제외가 되는 거죠. 이 기름으로 뭔가를 과자를 튀기고 전부 다 GMO인 거죠. 근데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 안 해도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거고요. 주요 원재료 개념이 뭐냐면요. 네. 여기에서 지금 5가지 5순위입니다. 식품에 포함된 5순위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 6순위, 7순위면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 5개가 있고 네네. GMO가 10%다. 그럼 네. 6순위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위 1, 2, 3, 4, 5까지만 네, 5까지만 표시를 하게 되는 5순위 안에 들어갔을 때 GMO다라고 표시를 하고 6순위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항이 모든 표시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이렇게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보면은 이렇게 네. 표시 성분을 확인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렇죠. 5위까지만 표시를 네. 한다. 아, 이거 좀 위험하네요. 네, 소비자를 위해 만든 법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지금 실상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또 궁금한 점이 네. 두부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네. 국산 콩 100%가 있고 뭐 네. 수입산 이렇게 해서 10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국산 콩이라고 하면은 조금 안심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GMO 식품이 아닐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산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국내에서 생산한 겁니다. GMO는 현재 국내 생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량 다 수입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내산 100%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드셔도 되는 건데 네. 당연히 GMO는 가격이 엄청 싸고요. 네, 그리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GMO가 아닌 국내산이나 GMO가 아닌 걸 수입을 해서 두부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뭐 풀무원이나 이런 뭐 직접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뭐 되는 거지. 네, 괜찮습니다. 네. 풀무원 같은 경우는 GMO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와서 두부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뭐 국내산 100%는 무조건 GMO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저희 쇼핑할 때라고 해야 장 보실 네, 때 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또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조사를 하신 데에는 뭔가 개선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하신 것도 있을 텐데 네. 조사 후에 개선이 됐으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으신 거죠? 네, 저희는 뭐 모두 말씀드렸겠지만 그 표시 제도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표시 제도가 엉망이다. 네, GMO 표시 제도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다 알리면은 소비자들도 계속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 저 같은 표시를 안 경우도 하지? 몰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의구심이 들다 보면은 이 표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거를 모두가 다 알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네.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다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GMO 표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좀 개선을 해서 실제 GMO가 좀 표시가 되게끔 네. 뭐 안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네네. 알고 먹게끔 해달라는 식으로 표시 제도를 개선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먹는 것과 하긴 알고 먹는 네. 것에 차이가 있죠. 네, 그렇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도 가면은 뭐 김치 중국산, 국내산 이런 표시 해두는 것처럼 네. 그렇게 알고 먹어야 된다. 네, 맞는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댓글을 조금 읽어드릴 텐데요. 네. 과자, 아이들한테 먹는 과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더 해달라고 네네. 걱정된다고 댓글이 올라왔거든요. 과자에 들어가는 옥수수도 GMO인지 아닌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나의 예를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두와 옥수수가 GMO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진 않고요. 네. 저희가 이걸 발표하고 나서 업체가 증명서나 소명을 한 자료들을 보면은 우선 GMO가 아닌 거라고 나와 있는데 네.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뭐 롯데 제과에서 생산한 꽃갈콘 네. 예를 그건 아예 들어. 옥수수 맛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당연히 대두와 옥수수가 포함이 됩니다. 네. 하지만 수입산인지 그리고 이게 GMO인지 아닌지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두와 옥수수가 들어갔다고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크라운에서 만든 모두가 정말 많이 드실 건데 콘칩 있지 않습니까? 네. 콘칩은 원재료명에 옥분 68% 수입산이라고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옥분은 옥수수 가루인 거고요. 네. 68%면은 1순위인 건데 수입산이라고만 써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건지도 안 어느 써져 나라에서 있고, 네, 가지고 그것도 안 써져 왔는지. 있고 GMO인지도 안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거죠. 그 크라운에서 네. 이 콘칩 같은 경우는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넌 네. GMO를 그러니까 GMO가 아닌 것들을 수입을 해서 한다고 저희한테 증명서를 보내왔었고요. 증명서를 요청했더니 네. 보내왔던 네, 거예요? 보내왔습니다. 네, 과자보다 좀 더 충격적인 게 요즘에 두유 많이 드시잖아요. 네, 식사 대용으로도 네, 많이 드시죠. 맞습니다. 어린애들도 그 어린이용 배지밀이나 맞아요. 어린이용 두유가 뭐 시리즈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은 물론 이게 발표내고 나서 소명 자료가 왔을 때 GMO를 사용한다고 한 업체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안 쓴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자료를 조사할 때라고 하시면 5월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5월 달에 생산된 제품에는 우선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면 삼육식품에서 만든 삼육두유 좀 먹었는데. 많이 드시죠? 삼육두유 AB 이렇게 써져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네. 그 수입산 옥배유가 그 옥수수를 착유한 기름이 기름. 들어가는 네. 겁니다. 근데 이게
GMO 옥수수를 사용해서 네, 생산해낸 기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발표를 하고 워낙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소비자들이 되게 불만이 폭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후로는 이제 GMO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 라인으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좀 업체가 연락이 와서 네, 그런 건 좀 다행이네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표시 제도는 정말 먼 개선 방안이라면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아닌 것들 표시 안 할 거면 안 써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하긴 이거 사용할 거면은 표시를 해주면은 소비자는 더 좋은 거, 소비자한테 당연히 네, 해야 하는 맞습니다. 거고 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네. 아, 그러게요. 수입산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어느 나라에서 수입이 된 건지 네.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해주면 더 네. 좋겠네요. 세상 쉽게님께서 애들이 옥수수를 좋아해서 길에서 파는 건 잘 안 사주고 마트나 혹은 생협이라고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서 구매해서 쪄주는데 국산 옥수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심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그 GMO 표시제도 개선을 하시는 분들, 네.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생협분들도 계세요. 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물론 뭐 생협은 물론이고 네. 저희가 쪄먹는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몇 안 되는 그 옥수수들을 찌는용으로 그러니까 제철에만 먹는 거기 때문에 네. 찌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쪄먹는 거는 물론 이것도 추측입니다. 워낙 거기는 그냥 표시를 안 하잖아요. 가판대 네. 같은 경우는 원래 해야 네네. 되는데 안 하는 데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 같은 데는 뭐 근데 생협 같은 데는 우선 제가 보기에는 GMO는 쓰지 않고 쪄먹는 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워낙 사용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는 쪄먹는 거는 또 제철 식품이, 네, 그렇죠. 계절 식품이기 때문에 네네네. 쪄먹는 걸로는 GMO 식품이 아니라고 네. 판단이 된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수입산을 봤는데요. 수입산 중에서도 그 GMO 식품이 아닌 게 있네요. 그 미국산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네. 호주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맞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면은 네. 호주는 그나마 이제 좀 GMO로부터 좀 분리됐다고 이제 보기에도 힘든데요. 워낙 너무 많이 퍼져버려서. 근데 여전히 호주 같은 경우는 뭐 청정지역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국가 브랜드가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런 것들을 안 쓰고 아닌 걸로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호주산 옥수수는 계속 가격이 뛰겠죠. 아, 네. 그렇구나. 호주산은 아직까지는 청정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GMO가 아니라고 봐도 무관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GMO 생산 재배 면적이 네. 대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재배 면적 80%가 GMO 대두를 생산을 하고 있어서 점점 확산이 되겠죠. 언젠가는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뭐 기업들이 찾지 않게 되겠고 그러면 네. GMO를 생산하게 되면 또 소비자들이 다 먹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두부 같은 거 사 먹을 때 네. 처음에는 그냥 수입산이라고 되어 있어도 가격이 워낙 네, 싸니까 그냥 이용을 했거든요. 네. 요즘에서야 좀 국산을 네. 이용했지만 거의 2배? 뭐 크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아, 선뜻 또 이렇게 못 사는데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또 고려해봐야 될 사항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 GMO를 먹어서 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네네. 우선 전 모르고 먹으면은 다 불량식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보가 차단돼 있으면 다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네.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MO를 먹더라도 알고 먹자. 네, 그렇죠. 그런 취지신 거죠. 네. 질문이 또 있는데 네. 유기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 상품이라고 네. 이런 거 괜찮냐고 하셨거든요.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좀 나은가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역시나. 네, 맞습니다. 유기농이라는 게 뭐 요즘엔 다양한 이유가 뭐 원인으로 유기농이란 말이 붙지만 농약을 안 써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다른 제조 방법으로 해서 생산 방법으로 한다면 유기농이 붙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농약을 안 썼다고 GMO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지금 조사하신 목적 자체는 GMO라면은 GMO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판단을 해서 먹게 하든지 뭐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네. 취지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좀 이것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청취자분들의 물건 구매할 때 좀 네. 체크하고 먹어야 하는 그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제가 며칠 전에 뭐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또 실태 조사를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GMO 실태 조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버젓이 거기에는 GMO 표시가 돼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들은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표시된 제대로 표시해 놓은? 네, 표시해 놔도 워낙 조그맣게 써놓고, 네.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간과하고 그냥 가격만 보고 사버리거나, 브랜드만 보고, 이건 믿을만 하지 하고 그냥 제가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을 위해 빵을 사거나 케이크를 사는데 거기에 GMO가, 나중에 발표가 됐지만 GMO가 들어있는, 아예 표시도 돼 있었는데, 그냥 우리 아이가 이 디자인을 좋아하겠다라고 그냥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정말 건강을 원하시고, 건강을 생각을 하시고, 그런다면은, 원재료명이 워낙 많은 정보가 있어서 좀 눈도 아프고 너무 조그맣지만, 네. 그걸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GMO 이런 걸 떠나서 식품을 좀 선택을 하실 때, 정부가 관리를 하고 식약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 해썹 인증이 있거든요. 네네. 재배부터 네. 생산까지 이렇게 위해성을 계속 관리한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네. HACCP,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해썹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제품의 맨 앞에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나마 정부에서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인증받는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은 좀 관리가 잘 됐다라는 상품으로 봐도 될 겁니다. 소비를 하실 때도 겉모습만 보고 하지 말고 좀 현명하게 그런 것들 좀 소비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하긴 해썹이라고 하는 게 인증을 받으면은 광고할 때도 보면은 네, 인증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거네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도 홍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유익한 말씀 해주고 계신데요. 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네, SG 워너비의 라라라 노래 듣고 왔고요. 네, 지금 방송을 듣다가 잘못된 점이 댓글로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후회님이 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해썹은 농산물 관리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네. 가공품 생산 시에 공정 및 관리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인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유기농은 화학 농약,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요. 이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방송 들으시다가 좀 네. 꼼꼼하게 들으셨나봐요. 이게 살짝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고 또 알려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또 댓글을 읽어봤더니 저 역시도 이런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데 바른세상님께서도 실생활과 긴밀한 정보방송 유익하다고 네. 직접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신중한 먹거리, 소비생활에 도움된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분 좋네요. 네.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었는데 저는 GMO 표시 현황 실태 조사라고 해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지난 5월에 한 네. 자료 조사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그냥 읽을 수 있을까요? 저만 보기가 좀 아까워서. 네. 지금 저희 시민단체 경실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저희가 이 모든 자료는 저희는 철저한 공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보도자료는 당연하고 보도자료와 함께 보고서 자료가 있어요. 네. 모든 상품명도 다 들어가 있고 표시는 어떻게 되는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게 5월 8일에 올린 GMO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있고 네. 그리고 7월 달에도 사실은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네네. 이때도 이슈가 좀 크게 됐었는데 CJ제일제당하고 대상, 사조그룹, 국내 대표 식품업체들이 네. 이름만 GMO를 들어도 아는.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관련돼서 7월 1일에 네. 보고서를 올려놨기 때문에 네. 관련 정보는 매우 쉽게 얻으실 수 있고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경실련 홈페이지 네. 참고하시면은 제가 지금 제 두 손에 들고 있는 이 자료들 무려 18페이지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먹을거리에 또 관심이 많은 게 건강과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는. 네, 맞습니다. 저도 아주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GMO를 표시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GMO가 살짝 위험하다? 뭔가 알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물론 지금 어떠한 진영도 GMO가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혹은 위험하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거구나. 그게 문제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끝나지 않고 네. 매년
매년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작년에 너무 심각한 결과가 들어가 있는 그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네. 매년 유해하다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는 방금 GMO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도 네.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만큼 정보도 많이 없고 이상하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은 점점 가중되고 아시는 분들은 점점 불안함이 가중되고 처음 들으신 분들도 불안감이 가중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알아야 되고 또 네. 표시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경실련이 저희 이사장님이신 김성훈 이사장님이 또 대표로 있으세요. 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대표. 소비자정의센터의 네, 대표시구나. 초대 대표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네. 우리 이사장님도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들 우리 조합원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도 내주셔서 네. 네,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 또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앞으로 이 시간에는 늘 만나뵐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안 오시면 다른 분이 오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무조건 제가 옵니다. 네, 계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지호 간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지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곧 있으면 또 실태조사 결과가 하나 나갈 거고요. 계속해서 GMO를 좀 쉽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요. 소비자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꼭 그냥 브랜드만 보고 혹은 겉모양만 보고 선택을 하시지 마시고 네. 진정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원재료 그 복잡하고 읽기 싫은 원재료 같은 것들을 한번 쭉쭉 살펴보시고 영양분 표시도 요즘에 다 되어 있거든요. 네. 나트륨이 얼마나 제공되고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고 좀 즐거운 쇼핑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로 날아온 규격봉 두고 질서 속에는 그대가 내게 준 사랑의 수표가 부도가 났다고 말하네. 네, 오늘 오전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닉네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그러진 깡통님, 그리고 아련나래님, 아바님, 플라잉 오리님, 팥빙수님, 거름님, 맑은바다님, 대안양시민님, 부산 오뎅님, 우비달님, 오리날지님, 나는 종수님, 그리고 호주에서 또 가입해주셨네요. 시드니아님 모두 감사합니다. 와,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죠. 앞으로는 목요일 이 시간에는 또 계속 먹을거리와 관련된 얘기들 우리 박지호 간사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분 좋은 댓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전 아직 예비 조합원입니다. 고민 중이었어요. 왜냐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듣고 싶었거든요. 오늘 방송 듣고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듣고 나면 똑똑해지고 또 내 삶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좋다, 정보. 오늘 예비 떼야겠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드림걸 김희주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못 살아